해마다 겨울이면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손꼽히는 천수만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4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환경 변화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찾아오는 철새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부족한 먹이를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벽시입니다. 작년에 수확한 벽시들입니다. 주로 오리 기러기 종류들이 많이 먹고요. 그리고 천수만을 대표하는 철새인 그 큰 기러기나 새 기러기들이 이 시기에는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먹이 주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철새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철새들의 이미지를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 주변이 북드러미들이 여기 지역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서 모래톱에서 잠을 자고 이런 행동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장소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 사전 15눈을 입이 겁니다. 이렇게 벽시를 제공하면 먹이를 찾아 농가 주변으로 몰려드는 철새들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데요. 이거는 농가에서요. 자기 집에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주워서 갖다 뿌린 거예요. 콩하고요. 옥수수요. 콩하고 옥수수. 날아다니는 이동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70이니까 이제 손도 고볼만 하죠. 올해 유난스럽게 내가 추위를 타네. 안 그러더니. 월동에 필요한 낙곡만 해도 대략 3천여 톤. 꾸준히 철새 먹이 주기를 전개해온 김신환 씨는 우리나라가 조류 인플루엔자 상제 지역이 된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 실제로 갈 때는요. 4,000마리가 먹으면 1톤 3일에서 4일이면 다 먹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흑두루미가 이제는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도 한다는군요. 계속되는 추위에 철새들의 먹이 찾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새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저 앞에 큰 고기들 그동안 날 추워서 제대로 못 먹었는데 쟤네들도 몸보신 좀 해주려고 그래요. 우아한 곡선의 긴 목과 큰 날개. 흔히 백조로 불리는 겨울 진개 큰 고니 역시 이곳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녹말이 많이 들어있어서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먹고 새도 먹고 해야지. 갈대뿌리 같은 거 캐먹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확실히 열량이 낮고 겨울 지내기에 좋은 그런 먹이 중에 하나입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속에서 먹이를 찾아야 하는 큰 고니에게 고구마는 1등 기후식품. 큰 고니가 좋아하는 연근과 맛이 비슷하다네요.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추운데? 예예 견딜만 합니다. 아 힘들어도 천수만에서 얘네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필요한 일이죠. 앞으로도 찾아오는 철새들을 위해 먹이를 나눠줄 예정이라는데요. 올해 이제 올라가서 번식을 잘해서 내년에 새끼들 다 열고 다시 천수만에 올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야죠. 어서 빨리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라지고 천혜의 자연 그대로 우리 곁에 온전히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독수리가 여기 저희가 먹이 주기 하고 있는 쪽에서 모여 있는데요. 지금 먹이가 떨어진 지
애들이 개체수가 많이 줄었네요. 무슨 일인지 몇 년 전부터는 독수리 떼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얘들이 몸집이 크다 보니까 먹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로드킬 된 뭐 고라니 같은 몸집이 좀 큰 그런 동물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먹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냥 능력이 없어 사차만 먹고 사는 독수리에게 로드킬 등으로 폐사한 고라니를 확보해 먹이로 주고 횃대를 만들어 쉼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 자체가 얘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대형 포유류 자체가 없고요.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 눈에 파묻혀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먹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먹이로 달려드는데요. 인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독수리가 안정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돌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일 주면 조금은 저희가 이 야생 교류를 사육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한 번 줘놓고는 최소한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얘네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가끔씩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계속되면서 야생동물들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에서 야생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요거 고라니 차에 거기서 로드킬 된 거 옆으로 던져놓은 거거든요. 주로 산악지형을 관통하는 국도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요 도로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로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적응이 아직 조금 덜 된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요. 지난 5년간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약 7만 2천 건으로 전체 87.6%를 차지했습니다. 열의 7, 로드킬의 대부분은 고라니라는데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려다 변을 당하는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활동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훼손하는 결과가 이거니까요. 조금 가슴 아프긴 합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레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고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로드킬 된 개체들은 폐기물로 처리가 돼가지고요.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가 됩니다. 최근 들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도 로드킬 피해 신고가 늘었다고 합니다. 동물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현장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일단 주변을 좀 볼게요. 드디어 가로등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는 어린 고라니를 포착했습니다. 다행히 다리만 불편해 보일 뿐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는데요. 지금 숨 쉬고 있고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차에 치였나 봐요. 지금 이렇게까지 정신이 없으려면 뇌진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봤을 때도 멀쩡해 보이는데 아마 정신적 충격 여기에 헤드 트라우마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기력 없이 축 늘어지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는 얼굴을 가려줘야 될 정도로 날뛰는 친구들인데 이렇게까지 정신이 없으면은 정말 피도 있네요 지금. 그냥 어디서 났는지는 봐봐. 혹시 모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구조센터로 달려가야 한다는데요. 최소한 골절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뇌진탕이 헤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얘 지금 못 볼 거거든? 정신 너무 없어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다리는 부러진 거는 모르겠어요.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은
살아난다고 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다는데요. 이게 이제 호흡 마취 중이에요. 살아남아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라니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엑스레이 방사선 찍고 있거든요. 이거를 찍어야지 이 친구 뼈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폐에 조금 촬영 충돌하면서 생긴 그러니까 손상이라 해야 되나? 폐 손상? 말고는 특이하게 뭐 부러지거나 그런 데는 없고 정신 차리는 그걸 좀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 유해조수로 전락해버린 고라니. 이곳에서는 하나의 생명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뇌진탕 증상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딱 서지 못하고 뭐 관절을 많이 이렇게 써가지고 힘겹게 일어난다든지 하니까 관절이 많이 쓸리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패딩 같은 거를 좀 덧대주고 있는 거예요. 무사히 고라니가 깨어났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요. 고비는 넘긴 듯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모든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하루는 동물들의 먹이를 준비하면서 시작됩니다. 육식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하게도 그들이 먹어야 될 단백질 성분이 높은 육식 위주의 먹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머무는 동물이 다양하다 보니 먹이 준비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기는 황조롱이라는 새들이 지금 머물고 있고요. 최근 구조되는 야생동물의 90%는 조류. 먹이를 주면서 밤새 아픈 곳은 없었는지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잔뜩 경계태세였던 황조롱이는 낯선 사람들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왕성한 식욕을 보이는데요. 여기는 순봉이라는 새가 있는 곳이고요. 이제 지금까지 봤던 조류들보다 훨씬 더 큰 대형 맹금류예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날갯짓이 서투릅니다. 부리부리한 큰 눈에 뾰족한 부리를 지닌 수리부엉이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대형 맹금류 중의 하나인데요. 특유의 무서운 비행 덕분에 밤에는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이 없다고 하죠. 명실상부 밤의 제왕입니다. 사람이 다가가자 날개를 부풀며 위협하는데요. 네가 더 접근하면 나는 너를 공격할 거야 라고 이제 위협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몸을 부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다가오지 말라고 신호를 하는 거죠. 경계심이 강하고 예민해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요. 다행히 야생성을 잃지 않아 이대로만 잘 지낸다면 자연으로의 방생도 가능할 것 같다는군요. 여기는 이제 독수리랑 흰꼬리수리라는 대형 수립과 맹금류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고요. 저 뒤에 있는 더 큰 친구가 독수리고요. 저 앞에 있는 친구가 흰꼬리수리라는 비행을 하다가 전선에 충돌을 했고요. 그러면서 날개에 뼈가 심하게 부러졌고 또 그 부러진 뼈가 신경까지 손상을 일으켜서 날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조류한테서 날개가 없다라는 거는 자연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죠. 야생동물들은 다양한 이유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매일 7천여 마리의 조류들이 충돌 사고로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동물들은 먹이를 먹는 일도 배변을 하는 일도 혼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재활관리사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저희가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며칠째 먹이를 거부하고 있어 강제 급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수건으로 신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윗부리를 벌려 먹이를 밀어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스스로 먹게끔 여러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먹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먹일 수밖에 없죠. 동면에 들지 못해 이곳으로 오게 된 안주애기 박쥐도, 새 기러기도 먹이를 먹고 나면 겨우 한 끼 식사가 끝납니다.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화산에 독수리 구조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가려고 합니다. 독수리가 무리에서 벗어나 농수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날지 못하고 있고 지금 농수로에, 작은 농수로에 빠져 있대요. 일단 날지 못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